오늘 회의에 와주신 청중분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회의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로 와주신 국내 최고 전문가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를 준비를 해주신 최종현 학술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은 신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여기 그 강원택 원장님과 김윤식 대표님하고 저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저녁을 하는 저녁 중에 이 신정부가 이 외교 정책 준비가 잘 돼 있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다. 그러니까 12월 3일 그 계엄이 있은 이후에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사실상 외교 공백기나 다름없는 그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6월 4일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그동안 밀린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국 그 외교 정책의 미래를 좀 전망을 하면서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역할을 세 기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저녁 식사 때 나왔던 얘기를 바로 실행에 옮기자라고 해서 한 달여가 지낸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대강 한 크게 세 가지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5년, 그러니까 새 정부는 2030년까지 가기 때문에 2030을 내다보는 좀 큰 그림, 밑그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신정부는 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가 없이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준비가 상당히 그 부족한. 따라서 아직까지 지금 새 정부의 어떤 외교 비전이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가 있는데 그것은 외교의 일종의 그 접근법이고 방법론일 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의 외교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나 대전략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부터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허한 비전이나 비현실적인 전략을 내거는 것도 문제지만, 비전과 전략이 지금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속에서 당면한 외교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방위비 협상 혹은 주둔군 비용 협상, 에이펙 개최, 이런 그 당면한 현안들에 몰두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큰 흐름을, 그러니까 대세를 놓치는, 따라서 그렇게 되면 한국 외교는 우리의 그 체급에 걸맞지 않게 후수로 반응적으로 외교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그 우려들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긴 안목에서 신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좀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 대한민국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복합 위기를 제목에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위기 담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전략적 방향성,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상당히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대강 정리된 속에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 국제 질서나 지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안보 질서,
경제 질서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첨단 기술 질서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미래에 다가오는 혹은 현재 지금 그 진화하고 있는 그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일종의 그 룰 테이커로서 우리가 그 외교를 해왔다고 하면 정말 룰 메이커로서 한국 외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될 시기가 바로 이런 그 질서 변환기에서의 우리의 역할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그 강론들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날 저녁 식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 초당적 외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주요 외교 정책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의 시각차는 그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여와 야 사이에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가 존재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남남 갈등이 대표적이고 또 오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문제를 둘러싼 여와 야의 시각차도 그동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외교 정책들이 국내 정치적인 그 갈등의 소재로도 등장하는 그런 그 사실 불행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에서는 우리가 좀 초당적인 외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어떤 것들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그런 외교 정책인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들도 아울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크게 한 세 가지 그 취지로 오늘 회의를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디 오늘 회의가 새 세션이 새 정부 외교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면서 개회사에 대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뭐 이 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러저러한 회의들이 많이 있었고 비슷한 주제 회의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세 개의 기관이 같이 같은 문제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치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오고 연구활동을 해왔던 이런 세 개의 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번 행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행사를 많이 준비해 주신 특히 최정은 학술원 우리 김주석 대표님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같이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손열 원장님, EAI 그리고 저희 전략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 뭐 다 아시는 대로 최정현 학생 들어오신 대로 보셨지만 뭐 고등교육재단이 50년이 된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동아시아 연구원도 한 30년 가까이 이런 띵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제 첫걸음을 띄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런 중요한 담론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첫 주제로 외교안보를 잡은 것은 우리 아까 손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야말로 보수 진보와 같은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초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 뭐 다 훌륭한 분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고 또 성과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2시까지인데요. 그럼 2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마 저희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오늘 3개 주제로 해서 정말 좋은 연사님들 패널님들 모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손열 원장님께서 저희 이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날 저희 했던 술하고 또 음식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 같았었고 저는 오히려 두 분께서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영광이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짧게 제 생각 소견 조금만 좀 올리면 요즘 외교 현안들 돌아보면 정부가 진짜 이 중대한 시기에 복잡한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8월 1일에 그 관세 협상 시한 또 동북아 정세와 맞물린 오늘 뭐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든지 방위비 분담 이슈, 전자권 전환 이슈, 뭐 수교 60주년 맞은 한일 관계 재구성하는 것, 또 에이펙 등등 어느 하나도 가벼운 이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 지난 일이지만 뭐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또 다가오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처럼 일회성이긴 하지만은 국익과 지역 정세를 함께 고려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순히 가야 된다, 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 정책이 언제나 원칙과 현실, 전략과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에서 복잡한 이해가 교차하는 일이고요. 여기에서 국내 정책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 무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뭐 50일 남짓됐지만은 이 정부가 비교적 책임감 있게 잘 대응해 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고요.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넘어서 최선에 가까운 선택을 기대해보고 또 저희가 응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려 믿고 외교 안보의 복합성과 긴장을 외면하지 않되 균형 있는 시각과 또 애정을 가지고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 면면을 보시면은 이미 오늘 포럼에 진짜 꽤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이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자료들을 열심히 숙독을 해봤고요. 그 결과 오늘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귀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